제가 이번에 얘기하게 될 부분은 여행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는 중국에 7년 동안 살면서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를 중국에서 겪었던지라 중국 국경이 봉쇄되고 이동이 국내외로는 자유롭지 않아서 국내 여행을 더 많이 다녔는데요.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중국 여행이 왜 좋았는지, 그다음 어떤 여행지를 추천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음식, 문화, 역사가 다 다양한데요. 저는 여행을 통해서 직접 이런 부분을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역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도시를 방문하면은 역사에 대한 사건을 생생하게 볼 수 있더라고요. 박물관이나 베이징은 고궁, 하얼빈은 731 부대 박물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의 아픔, 어떤 게 일어났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2024년 11월 기준으로 한국, 중국 무비자가 발효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무비자가 발효된 만큼 기존에 한국에 계시던 분들이 중국으로의 방문이 용이해졌을 건데요. 이는 취업을 중국에서 하신 분들께 가족들의 초청이라든지 지인의 초청이 조금 더 편리해져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중국 여행을 할 때는 이동수단으로는 기차 혹은 비행기를 이용하는데요. 거리에 따라 기차, 비행기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중국 추천 여행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경입니다. 북경은 저희가 알다시피 중국의 수도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여행지들이 있는데요. 자금성, 고궁, 천안문, 천당공원, 경상공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팔달령, 만리장성에 가셔도 되고 십차례, 이화원, 왕푸진 거리 등을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상공원에 올라가서 경상공원 꼭대기에서 중국 그 북경을 바라보는 게 너무 좋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해인데요. 상해는 북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가는 도시, 혹은 북경보다 더 많이 방문하는 도시일 것 같습니다. 상해는 와이탄, 야경, 동방명주, 그리고 예원, 난징루, 디즈니랜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있는데요. 사실 상해는 옛것과 새것의 그 공존의 조화로운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푸강을 기준으로 옛것을 조금 더 보고 싶으시면은 구시가지로 가시면 되고요. 새로운 빠른 변화, 경제의 발전을 보고 싶으시면은 신시가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백두산인데요. 중국의 백두산, 천지를 보러 가시는 분들도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중국의 천지를 보러 한번 갔었는데요. 보통은 연길, 백두산 코스로 이렇게 가시고요. 백두산을 올라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파와 북파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는 두 코스 다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두산에는 특산물이 하나 있는데 목이버섯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먹어보니까 제가 평소에 먹던 목이버섯보다 조금 더 오동통하고 식감도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에 가시면은 스키장을 오픈하는데 이게 아마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스키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겨울에 백두산 가셔서 천지도 보고 스키도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많이 방문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오악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실제로 중국엔 산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악, 산시성의 북악 항산, 산시성의 서악 화산, 허난성의 중악 송산, 산동성의 동악 태산, 후난성의 남악 헝산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태산이 정말 기억에 남았었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시에도 나오는 태산을 제가 직접 케이블카를 타지 않고 올라가 보니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태산에서는 이제
이렇게 일출을 보러 여행을 가시는 분도 정말 많은데 일출을 보게 된다면은 꼭 동행을 하시고 함께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은 시안입니다. 중국의 시안은 한국의 경주만큼 역사가 무구한 도시죠. 진시황 병마용, 시안 성벽, 대안탑, 소원탑, 시안 회민거리, 시안 종로, 화청지 등을 갈 수 있는데요. 병마용은 제가 TV에서 보던 병마용을 실제로 봤다는 그 황홀함에 취했었고요. 개인적으로 화청지, 당현종이 양귀비를 위해 만든 장소거든요. 양귀비가 얼만큼 화려하게 지냈는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관광지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죠. 계림인데요. 계림은 실제로 중국 20위안 뒤에 그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노저감, 상비산, 그리고 계림에서 먹어야 되는 쌀국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상비산을 실제로 가보니 정말 코끼리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것도 포토 스팟이 있는데 거기서 사진을 한번 찍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은 청두입니다. 청두는 판다가 유명하죠. 자이언트 판다 기지가 있고요. 관착, 향자, 두보 초당, 무사 등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매운 훠거가 있습니다. 다음은 샤먼입니다. 샤먼은 비교적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대만과도 거리가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들이 전부 대만의 영향 혹은 과일들이 열대 과일로 좀 이루어진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샤먼의 망고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관광지로는 이제 고랑위, 샤먼대학교, 중산로, 남부타샤 등이 있었는데 약간 부산의 느낌도 조금 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중국의 여행지를 몇 개 꼽아봤는데요. 중국은 사실 이러한 유명한 여행지 말고도 정말 곳곳 핫스팟들이 많습니다. 다만 외국인인 우리가 여행 시 유의할 것은 숙소에 주속 등기가 되는지, 꼭 외국인을 받아주는지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취업을 하러 간 거지만은 일을 하는 거지만은 잘 쉬어주는 것도 저희의 하나의 일상을 즐기는 방법이 하나라서 이번에는 여행지를 공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